지난 시간에 음식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2편에서는 인류가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는 증거와 5가지 근거를 알려드리면서 과일즙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면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음식과 유전자의 연관성에 관한 고양이 실험을 통해서 나쁜 음식이 유전자를 망가뜨린 실험의 결과와 드시지 말아야 할 음식과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음식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3편 마지막 시간으로 1편과 2편을 아직 안 보신 분은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좋은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와 진정한 식사의 의미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책 제목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 지은이 상영철 편애니 물병자리 책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드리며 2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장도 좋아한다. 미생물은 장내 부패를 방지하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장내 부패란 장 속의 내용물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썩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다량의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때 배출되는 방귀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많이 든 과일류, 사과, 포도, 귤, 통곡밀, 현미, 오트밀, 콩류,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와 각종 채소, 당근, 양상추, 브로콜리, 부추 등을 수시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콩류를 발효시킨 청국장, 나토 등은 장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식품이므로 세포를 위해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세포는 과즙을 좋아한다. 과즙을 수분 보충의 의미로 활용할 때는 과일을 통째로 먹기보다는 저속 착즙기를 이용하여 즙만 추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몸이 보다 많은 양의 과즙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많은 암 환자를 완치시킨 의사 막스 거스는 하루 13컵이 과일즙과 채소즙을 음용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하루 13개의 사과를 먹기는 힘들지만 사과 주스를 13컵 마시는 것은 수월하겠죠. 1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되 사과와 당근을 혼합한 주스와 당근 주스, 푸른색 채소 주스 등으로 필요한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유기농과 일반 채소의 영양가를 살펴보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 식품을 선택해야지만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온 산소의 일부는 산화되어 생체 조직을 공격하는 등 세포를 손상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활성산소는 암의 원인이므로 세포 입장에서는 활성산소가 매우 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식품을 항산화 식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십자화가 식물인 순무, 브로콜리, 양배추, 갓, 겨자, 상추 등과 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마늘, 부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색과 향이 짙은 채소 가운데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것이 많습니다. 이들 식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있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익히지 않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효소가 살아있는 식품이 진짜 살아있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과일, 발효식품, 채소를 많이 먹어야 음식 효소를 섭취할 수 있으며 효소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며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아껴야 대사가 원활해진다. 효소는 잠재 효소의 형태로 몸속에 머물러 있다가 필요에 따라 소화효소가 되기도 하고 대사효소가 되기도 합니다.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시소관계에 있어 어느 하나를 많이 사용하면 다른 하나가 부족해집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가공식품, 백설탕이 든 식품, 정제, 식품, 동물성 식품 등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체내 효소의 대부분이 소화효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사효소는 그만큼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세포는 폐업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즉, 그날 안에 처리해야 할 독소 배출, 지방 분해, 혈관 청소, 세균 무찌르기 등의 일이 다음 날로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신진대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찾아오는 등 본인만 알 수 있는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갈수록 피부가 거칠어지고 뾰루지가 나고 붓듯이 살이 찌는 등 남보기에도 확연할 정도로 증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등 만성질환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 업무가 과중할 경우 잠재 효소는 체내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결과 피가 오염되고 세포가 오염된 끝에 영양 불균형, 산소 부족, 저체온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종착역은 암을 비롯한 악성 질환이 됩니다. 식사의 의미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 있습니다. 소화 효소를 소진시킬 정도로 많은 음식을 먹거나 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식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나듯이 좋은 식습관을 들여야 좋은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썩지 않는 것은 몸에서도 소화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지방인 트랜스 지방은 발효가 불가능한 식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독이 됩니다. 튀긴 음식, 과자는 트랜스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방부제가 많이 든 식품도 미생물이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라면, 과자 등을 보면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인 것이 많죠. 이런 제품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어 장내 발효를 방해합니다.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면 장이 차가워지고 장이 차가워지면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베타카로틴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암 발병률이 낮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분해하여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파프리카, 당근 등 노란색 채소에 이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 빠른 제약업자들이 보충제를 개발하여 손쉽게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수 있게 하였지만 이런 보충제가 파프리카와 당근의 역할을 대신해낼 수는 없겠죠. 건강한 사람의 혈중에서 발견된 베타카로틴은 단지 지표일 뿐이며 베타카로틴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많은 양의 피토케미컬을 섭취하였다는 뜻이지 결코 베타카로틴으로 인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식품입니다. 햇빛과 바람과 물에 대한 적응, 천적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의 결과물인 피토케미컬은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천연의 보호막으로 자연 상태에서 흡수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는 책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차분히 읽어보시면 우리 몸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영상 끝나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